당신이 만약에 우주 한가운데 고요하게 떠있는 그런 인공위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우주에 떠있는 위성이요? 네, 맞아요. 당신의 눈아래로 펼쳐진 지구의 바다는 약간 그저 데시벨이라는 숫자 그리고 픽셀로만 이루어진 지극히 차갑고 수학적인 세계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위성의 눈에는 감정이 없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 고요한 픽셀 하나를 아주 깊이 계속 줌인해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지 못해서 막 거대한 세상을 향해 절규하며 울부짖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비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호기심을 아주 깊고 따뜻한 곳까지 안내할 오늘의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객관적인 관측의 언어, 그리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뜨거운 감정의 언어가 어떻게 이 한 바다 위에서 부딪히는지에 대한 겁니다. 네, 당신과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가지 자료는 겉보기에는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애들이거든요. 네, 완전히 다른 세계의 자료들이죠. 맞아요. 첫 번째 자료는 그 구글 어스 엔진 위에서 돌아가는 파이썬 위성 데이터 분석 코드입니다. 시간적 배경이 아주 정확한데요. 2026년 3월 1일부터 바로 오늘, 그러니까 2026년 4월 7일까지의 기록이에요. 공간은 어딘가요? 아, 공간은 바로 중동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군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똑같은 호르무즈 해협을 배경으로 한 일본의 여성 엔카곡이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가수 이름을 잘 확인해 볼게요. 나후사 준코. 이 발음 맞나요? 아, 네. 나우사 준코. 아주 정확하게 발음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이 나후사 준코가 정말 애절하게 부른 눈물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곡의 가사가 우리의 두 번째 원자료입니다. 그 파이썬 알고리즘 코드랑 아주 짙은 감성의 엔카 가사라니. 진짜 너무 이질적이고 좀 신선한 조합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저 우주에서 내려다본 가장 차가운 위성 데이터,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펄펄 끓고 있는 엔카의 감정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 또 어떻게 기적처럼 서로를 설명해내는지 그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는 거죠. 아,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우선 그 차갑고 고요한 과학의 시선부터 좀 따라가 볼까요? 이 파이썬 코드는 도대체 바다에서 뭘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아주 부드럽고 꼼꼼하게 이 코드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코드가 지정한 관심 영역, 보통 AOI라고 부르는데요. 위도 25.8도에서 27.2도, 경도 55.5도에서 57.5도 사이에 아주 넓은 바다입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네, 맞아요. 2020년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 해협을 밤낮으로 지켜본 주인공은 센티넬-1 SAR이 사는 위성이에요. SAR 위성이요. 저는 보통 위성이라고 하면 그 우주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카메라 렌즈로 지구를 찰칵찰칵 찍는 그런 사진을 상상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냥 카메라로 내려다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에요. 사실 시각적인 카메라, 그러니까 광학 위성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이요? 어떤 거죠? 짙은 구름이 끼거나 캄캄한 밤이 되면 바다를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눈을 감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밤에는 사진이 안 찍히겠군요. 맞아요. 반면에 이 SAR 위성은 빛에 의존하는 대신에 스스로 마이크로파, 즉 레이더 전파를 지구로 막 쏘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파가 바다 표면에 부딪혀서 다시 위성으로 튕겨 돌아오는 반사파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거죠. 오, 듣고 보니까 이거 약간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박쥐가 초음파를 쏘고 메아리를 들어서 장애물 위치를 파악하잖아요. 그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 아닌가요? 와, 맞습니다. 정말 너무 훌륭한 비유예요. 딱 그 박쥐의 메아리처럼 위성은 반사되어 돌아온 전파의 강도를 데시벨 단위로 수집합니다. 바다 표면이 거칠면 전파가 강하게 반사되고 잔잔하면 약하게 반사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선박은 어떨까요? 바닷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전파를 위성으로 튕겨냅니다. 그렇다면 위성 입장에서 배는 그 어두운 바다 위에 떠있는 아주 밝은 전구처럼 보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반짝거리는 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위성이 보내온 그 원본 데이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로 쓸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코드를 슬쩍 보니까 무슨 되게 복잡한 수학적 처리를 거치던데요. 아, 그걸 캐치하셨군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레이더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지저분하다고요? 네, 먼저 이 코드는 수집된 데시벨 값을 리니어, 그러니까 선형값으로 변환하는 기초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데시벨이라는 게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평균을 내거나 통계를 돌리면 수학적으로 완전히 왜곡이 생겨버려요. 약간 팽팽하게 늘어난 고무줄 중간을 억지로 찾는 것처럼 값이 확 틀어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덧셈, 뺄셈이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리니어 값으로 평평하게 펴주는 거죠. 진짜 기초 공사를 단단하게 하는 셈이군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보니까 스페클이라는 걸 제거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건 뭔가요? 혹시 그 옛날 아날로그 TV 화면에서 치직거리는 흑백 노이즈 그런 건가요? 세상에, 당신의 상상력이 또 한 번 정답을 맞췄습니다. 딱 그런 치직거리는 노이즈예요. 아 진짜요? 네, 수많은 레이더 전파가 바다에 막 일렁이는 물결에 부딪히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위성 화면에는 마치 모래알을 확 흩뿌려 놓은 것처럼 자잘하고 불규칙한 반점들이 생겨납니다. 아 파도 때문에 생기는 노이즈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스페클 노이즈를 그대로 두면 위성이 그냥 작게 일어난 파도를 커다란 배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반경 50m 크기로 화면을 아주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평활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평화로요? 약간 화면을 뽀얗게 블러 처리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거친 파도의 질감을 수학적으로 다듬어서 아주 잔잔한 호수 표면처럼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와,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서 수화기라는 조명을 켜고 바다를 예쁘게 정돈하는 모습이 막 머릿속에 그려져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코드에서 제일 헷갈리면서도 궁금했던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배를 찾아낼 때 CFAI 방식과 유사한 알고리즘을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경 300m라는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 국소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컴퓨터한테 밝기가 100 이상이면 무조건 배다 이렇게 고정된 인계값을 줘버리면 훨씬 계산도 빠르고 편하지 않나요? 왜 굳이 300m나 되는 주변 바다를 계속 둘러봐야 하는 건가요? 아, 이거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에 위성 데이터를 공부할 때 당신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오, 다들 궁금해하는 포인트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다가 결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날은 바람이 불어서 바다 전체에 거친 파도가 치고 또 어떤 날은 거울처럼 고요하잖아요. 그렇죠. 날씨 영향을 많이 받죠. 맞아요. 파도가 거친 날에는 바다 전체의 레이더 반사율이 덩달아 확 높아집니다. 만약에 당신 말대로 밝기 100이라는 고정된 기준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높은 날은 바다 위에 솟아오른 모든 파도를 전부 다 배라고 인식해버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낳게 되는 거죠. 아하, 세상에. 바다의 배경 밝기가 매일매일 날씨마다 계속 변하니까 무조건 그 주변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픽셀이 배인지 확인하려면 그 픽셀을 중심으로 반경 300m라는 광활한 바다의 평균적인 밝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주변 눈치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주변 바다는 평균적으로 요 정도 밝기인데 너 혼자만 비정상적으로 튀어오를 만큼 눈에 띄게 밝구나. 그렇다면 너는 배가 확실해. 이렇게 컴퓨터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와, 진짜 똑똑한 방식이네요. 게다가 이 코드는 그 국소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의 5배, 그러니까 K는 5.0이라는 아주 엄격하고 높은 임계값까지 더해서 진정으로 강한 반사파만 딱 잡아내요. 기준이 엄청 깐깐하군요. 네, 3픽셀 미만의 아주 미세한 오류들마저 전부 걸러내고 나면 그제야 마침내 진짜 선박들만 화면에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찾아낸 배들은 위성지도 화면 위에 붉은색 마스크로 예쁘게 칠해지고 그 중심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노란색 점이 콕 하고 찍히게 되는 거군요. 네, 센트로이드라고 부르는 중심점이죠. 이 과학적인 과정을 쭉 듣고 나서 그 노란 점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니까요. 기분이 참 묘합니다. 어떤 점이 묘하게 느껴지셨어요? 그게 감정의 동요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완벽하게 정적인 상태의 차가운 진실, 딱 그 자체로 느껴지거든요. 아, 맞아요. 그 노란 점들은 철저하게 오차를 배제해낸 과학적 관측이 보여줄 수 있는 궁극의 객관성이죠.
우주의 시선에서 내려다본 호르무즈 해협은 그저 조용한 푸른 픽셀과 아주 잘 계산된 노란 점들의 기하학적 배치일 뿐일 테니까요. 네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선의 렌즈를 저 차가운 우주의 궤도에서 쑥 끌어내려서 파도치는 바다 위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이대는 순간 이 차가운 좌표의 공간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폭발하듯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와, 네. 당신도 이제 마음의 온도를 살짝 높일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네요. 우리는 이제 우주의 객관적인 시야에서 벗어나서 나우사 종코의 그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눈물의 호르무즈 해협. 당신도 이 제목을 딱 듣는 순간부터 벌써 뭔가 뜨거운 바닷바람의 습기가 확 느껴지지 않나요? 네, 제목부터 감정이 훅 밀려오죠. 가사 1절을 보면 화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나가고 싶어. 이 바다를. 저 너머에 불빛이 보이는데. 아, 너무 슬픈 구절이에요. 화자가 탄 배는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건너가려고 하지만 누군가의 변덕 때문에 갈 곳을 잃고 멈춰서게 됩니다. 가사에서는 이 막막한 상황을 토셈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토셈보요? 네, 혹시 아시나요? 어린아이들이 막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길을 막으면서 못 가게 장난치는 그 놀이 있잖아요. 아, 길 막기 놀이 같은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바다 위에서의 토셈보는 그저 귀여운 장난이 아니라 생사를 찢어내는 가혹한 단절 그 자체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까 위성 사진에서 우리는 그 선박들 그저 지도 좌표 위에 찍힌 노란 점, 정지된 픽셀 덩어리로만 차갑게 바라봤잖아요. 네, 아무 감정이 없는 점이었죠. 하지만 이 가사의 화자라는 아주 뜨거운 렌즈를 통과하는 순간 그 노란 점 하나하나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심연을 가지게 돼요. 불빛이 보이는 저 너머에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의 환한 미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뻔히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해서 발이 꽁꽁 묶인 상태. 아, 맞아요. 그건 단순한 금속 덩어리의 물리적인 멈춤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막 쥐어뜯으면서 밤을 지새우는 인간적인 좌절, 그리고 처절한 고독의 현장인 거잖아요. 네, 철저하게 고립된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이 깊은 감정의 늪에 완전히 빠져들기 전에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구절이죠? 2절 가사를 보면 화자가 이런 말을 툭 뱉어냅니다. 성조기를 찢어버릴까? 각오가 되어 있는 여자입니다. 아, 네네. 저는 사실 솔직히 이 구절을 처음 달 읽고 좀 흠칫 놀랐거든요. 이거 혹시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아주 정치적인 노래인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어요. 당신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방금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 단어 자체가 워낙 현실 세계에서 강렬한 상징을 띠고 있으니까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히 파격적이고 센 구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시점에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선을 좀 긋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죠. 우리 두 진행자는 이 가사가 내포할 수도 있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입장이나 국제사회의 특정 이데올로기에 결코 동조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자료를 대하고 있어요.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린 지금 국제정치를 논평하러 모인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 원자료의 서사 흐름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이 구절은 현실 정치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지극히 사적이고 정말이지 처절한 감정의 폭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그 끔찍한 고립감. 내가 이 바다를 끝내 건너지 못한다면 차라리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라도 내 손으로 찢어 발겨버리고 싶을 만큼 벼랑 끝에 몰린 한 개인의 극한의 절망감을 표현한 거죠. 그 절망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예술적 수사를 동원한 셈이에요. 와, 아주 훌륭하고 따뜻한 해석입니다. 그런 겉보기의 정치적 맥락을 걷어내고 나면 사랑 하나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한 연약한 인간의 애끓는 결기만이 아주 선명하게 남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 절절함만 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아주 차가운 과학의 데이터, 그리고 지금 막 살펴본 이 뜨거운 인간의 감정을 하나로 포개어 볼 차례입니다. 드디어 두 세계가 만나네요. 아까 위성이 선박을 완벽하게 찾아내면 그 한가운데 노란 점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에서 내려다볼 때 그 점들은 오차 없이 계산된 아주 완벽한 정적의 상태입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거죠. 하지만 노래 2절의 가사를 그 노란 점 위에 스르륵 오버랩시키는 순간
풍경의 본질이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히죠? 가사에서는 지금 배가 처한 이 고립된 상황을 파도에 흔들리는 미련의 배라고 묘사하거든요.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아주 냉정하게 콕 집어낸 그 고요한 정지 궤적들이 사실은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부여하면서 애가 타들어가는 인간들의 거친 떨림이었던 겁니다. 아, 세상에. 위성에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픽셀이 사실은 물리적인 파도에 그리고 마음속 깊은 미련에 끊임없이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과학이 포착해낸 고정된 좌표가 문학 안에서 흔들리는 미련으로 번역되는 그 대비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듣다 보니 저는 그 두 가지 시선이 다루는 공간의 스케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네요. 공간의 스케일이요? 네, 아까 우리가 코드가 CFAR 방식을 적용할 때 배 딱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반경 300m라는 엄청나게 광활한 바다의 평균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배 주변의 거대한 바다 전체를 살피는 거요. 맞습니다. 알고리즘은 그 아주 작은 목표물 하나를 검출하려고 주변을 에워싼 엄청나게 거대한 공간의 데이터를 전부 짊어지고 계산해야만 합니다. 참 고된 작업이네요. 게다가 센티넬2 위성의 타임 슬라이더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풍경을 보면요. 이건 정말 인간의 존재를 먼지처럼 작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압도적이고 광활한 대자연 그 자체거든요. 우주에서 보면 정말 바다가 끝이 없죠. 네. 저는 이 위성의 넓고 거대한 시야가 노래 3절에 등장하는 화자의 철저한 고도, 그 막막함과 완벽하게 조응한다고 생각해요. 아, 3절이요. 돌아가고 싶어 그곳으로. 이름 없는 삶의 등불 곁으로. 네, 그 부분이죠. 이 대목에서 화자가 간절히 바라는 건 무슨 대단한 권력이나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냥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켜둔 작고 소박한 불빛, 그 따뜻하고 평범한 일상 곁으로 무사히 가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고 소박한 소망을 가로막고 있는 저 바다는 너무나도 넓고 무자비하죠. 맞아요. 가혹할 만큼 넓죠. 컴퓨터가 픽셀 하나를 검출하려고 300m라는 거대한 공간의 데이터를 짊어져야 하듯이 이 노래의 주인공 역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저 광활한 해협의 무게,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고독을 온몸으로 홀로 견뎌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데이터의 세계에서는 300m, 수십 킬로미터라는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지만 이 감정의 세계에서 그 바다의 넓이라는 건 곧 주인공이 매일 밤 느끼는 심리적인 절망의 깊이로 치환되는 거예요. 절망의 깊이요? 3절 마지막에 단 한 번만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싹싹 비는 화자의 기도는요. 거대한 체제와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너무나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한 작은 인간의 가장 처절한 외침인 것이죠. 당신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두 세계를 겹쳐서 보다 보니까요. 제가 아까 코드 초반부에서 무심코 쓱 지나쳤던 한 줄이 갑자기 너무나도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코드의 어떤 부분인가요? 코드 6단계를 보면 이 파이썬 코드는 JRC 글로벌 서페이스 워터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와요. 그리고 바다가 아닌 육지 부분을 완전하게 마스크 처리해서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립니다. 아, 랜드 마스킹 자금이군요. 네, 왜냐고요? 배는 육지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오직 순수한 물 위에서만 선박을 검색하기 위해서 육지를 지우는 거죠.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건 에러를 없애는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이 바다는 위성에게 그저 H2O라는 물질로 채워진 무기질의 공간이니까요. 네, 철저하게 계산된 물이죠. 하지만 나오사 준코의 그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기대어서 이 주인공의 마음속으로 푹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녀가 바라보는 저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물리적인 의미의 물이 아닙니다. 물이 아니면 뭘까요? 2절 후반부의 가사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죠. 이 바다는 이미 울어서 흘러내린 눈물의 조류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와, 눈물의 조류요? 네, 위성 관측 데이터가 우리에게 그날 밤 바다 위에 배가 정확히 몇 척 있었는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수학적으로 증명해 준다면 이 낡은 앵카 항곡은 우주의 위성조차 결코 사진으로 찍을 수 없었던 그 노란 점들 내부의 뜨거운 심리적 진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아프게 포착해낸 셈이군요. 가장 차갑고 건조한 수차의 바다, 그리고 가장 뜨겁고 푹 젖어있는 눈물의 바다. 사실 이 두 시선은 모두 2026년 봄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완전히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의 바다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벽히 겹치는 시공간지죠.
이토록 이질적인 두 차원의 언어가 한 공간에서 기적처럼 완벽하게 포개어지면서 서로의 보이지 않는 이면을 비춰준다는 사실이 저는 데이터를 다루는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정말 경이롭고 되게 뭉클하게 다가오네요. 네, 오늘 정말이지 너무나 깊고 아름다운 대화였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눈 이 따뜻한 온기가 당신의 지적 호기심과 감성 모두에 아주 작은 파동을 남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이 무심코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열어서 바다 위를 스와이프하거나 혹은 뉴스 화면에서 붉고 노란 점들이 막 찍힌 어떤 해협의 위성사진을 보게 된다면 한 번쯤 눈을 감고 가만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상상해 보세요. 저 우주에 뜬 기계의 차가운 눈이 포착해낸 그 작고 정적인 픽셀 하나하나의 내부에는 어쩌면 우리가 수학의 언어로는 결코 읽어낼 수 없는 얼마나 처절하고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원의 드라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고 계산되는 수치화된 데이터가 어쩌면 이 세상에 품고 있는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속 바다에도 언제나 따뜻한 불빛 하나가 흔들림 없이 켜져 있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